2026년 2월 5일 한국 증시에서 기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이 6.7조 원을 샀거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7조를 팔았네요. 이 정도로 많이 사고 판 적이 있었나?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죠. 한국 증시 역사상 이런 적이 또 있었어? 그랬더니 유일무이한 날이 맞았습니다. 이날 개인은 사상 최대 1일순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사상 최대 1일순 매도를 기록했네요. 아니 잠깐, 비슷한 날이 딱 한 번 있긴 했네요. 2021년 1월 11일 코스피 3000시대 개막, 그리고 국민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에 만에 하던 바로 그때 당시 개인 순 매수가 약 4.4조 원이었습니다. 비슷하다고 해도 2조 넘게 차이 나네요. 그래서 그 이후 주가 흐름을 확인해 봤어요. 지수는 7에서 8개월은 더 버텼는데요. 삼전은 그날부터 꺾이기 시작했네요. 그럼 이번에도 시작은 꺾일까요? 그걸 제가 알면 여기서 영상이나 찍고 있겠어요? 일단 개인이 많이 샀기에 폭락한다? 단순히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다른 대단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은 몰라도 그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잘 보여요. 2021년 그때 개인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엔 다르다. 계속 오를 거야. 또 다른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고점이야. 곧 떨어질 거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오른다. 어떤 사람은 곧 떨어진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둘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죠. 자, 제 지난 영상 중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었죠. 주식 가격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역사적 순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댓글에 이런 내용이 달렸어요. 코스피 지수 1만 가면 이런 종류의 영상 넘쳐나겠죠. 삼전 50만원은 못 갈 것 같죠. 뭐 아무래도 살짝 비꼬아서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죠? 아니더라도 이번 영상 만들어야 하니 그냥 오해 좀 당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영상을 틀자마자 약 30초 안에 결론이 나와요. 이 제목은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대공황 직전에 나온 말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영상을 아예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용도 안 보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하냐 싶어서 그냥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삼전 50만원 왜 못 가냐? 부르려면 더 크게 불러라.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분의 대댓글이 달리죠.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듯 덜덜덜. 아니, 제가 경험이 부족한 건 맞는데요. 중요한 건 이분도 영상 플레이 버튼 자체를 아예 안 눌렀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분들을 박제해놓고 조리돌림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세상과 내가 믿고 싶은 결론만 골라내어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 돈 버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보시는 거겠죠. 뭐 그냥 제 이야기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자신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싶어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배제해버려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다며 왔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예 꺼버린다고요. 왜냐고요? 불편하거든요. 내 세계관이 흔들리는 건 뇌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주식만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닐걸요? 우리는 나도 잘 모르면서 뭘 모르는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모르는 걸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알고 있을 확률이 클까요? 모르고 있을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모르고 있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계속 빙글빙글 제자리만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결국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내 세계관 밖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저거 사기 아니야? 라는 거부감부터 듭니다. 누군가의 말을 덜컥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다들 잘 알잖아요. 특히나 돈이 오가는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믿자니 불안하고 안 믿자니 제자리 걸음이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의 조언에 귀가 솔깃해진다면 저 사람 말이 맞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저 말을 믿었다가 틀렸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을 먼저 계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상대가 속이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속아 넘어가게 돼요. 혹시 나는 평생 사기 따윈 안 당해,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이 남들보다 특별히 현명해서라기보다 사기의 유혹이 달콤하게 들릴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즉 여러분이 그만큼 스스로의 삶을 잘 지켜내고 계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막다른 길에 서면 평소에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걸요. 제가 사람은 상황에 지배당하는 존재라고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고레버리지나 신용미수 몰빵 거래로 저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평상시에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존재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저는 다른 주식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요. 저도 그렇고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얼굴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도 공개 안 하는 놈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금융범죄, 특히 주식판에서 유튜브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바닥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잠적했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 한두 명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얼굴 가리고 활동했나요? 아니죠. 진짜 큰 사기는 얼굴 다 공개한 사람들이 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얼굴을 공개했냐 계좌 공개했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면 어떻게든 속여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경계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믿고 싶어하는 내 마음 자체, 이걸 경계하셔야 해요. 각자 도생, 의지가 아닌 상황으로 쌓아올린 생존의 성벽. 여기까지 정리하면 모순이죠. 자기와 같은 생각만 찾지 마라. 그럼 다른 사람 말 들어야 하는데 남 함부로 믿으면 위험하다. 누구 말도 못 믿잖아. 대체 어쩌라는 거냐? 해법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남의 조언이나 남의 방법을 먼저 듣고 자신의 상황은 나중에 생각해요. 이게 결국 사람을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두 가지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 미국 지수 적립식 투자. 그런데 적립식 투자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없죠.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이 가장 쉽게 타인에게 권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가장 성과가 좋은 투자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작거든요. 자, 매달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좋죠, 좋아요. 그런데요, 제 채널이니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자산 가격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언제일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이유가 뭘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에 찾아올 하락기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IMF 때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겪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엔 그 이상의 무서움이 우리 사회를 덮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승하지 않냐고요? 맞아요. 어차피 상승해요. 닷컴 버블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매번 최악이라고 했지만 결국 기다리면 올랐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에 들어가 있고 1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남녀노소 모두 재테크에 열광하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주식이며 부동산에 들어가 있을까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필수 과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이 팍팍해지고 무서워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자라는 걸 단순 무식하게 설명하자면요, 결국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알아요, 압니다. 원래 투자라는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닌 거. 그런데 솔직히 우리 그런 고귀한 투자 하고 있나요? 저만 천박한가요? 저는 기업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요. 제가 하는 투자란 내 가족을 지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돈을 버는 겁니다. 이 행위를 투기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단순 명료해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 모두가 하하호호 영원히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존재할까요? 분명히 깨집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입니다. 내일? 1년 뒤? 10년 뒤? 적립식 투자는 언젠가 오른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버틸 수 있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지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AI로 인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도 간당간당합니다. 미국 고용지표만 봐도 슬슬 사람을 대거 자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현장직들, 소위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이 아니라면요, 저처럼 이른 나이에 잘린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안 그래도 얼마 안 남은 파이를 나눠 먹으려 경쟁하겠죠. 이번 하락은 하필이면 그런 혼란의 시기에 맞물릴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은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지금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겠죠.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 변화의 파도를 직격타로 맞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립식 투자 좋습니다. 어차피 올라요. 그런데요, 우린 그 전환기 중심에 서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적립식 투자를 하실 때도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해요. 적립식 투자의 강점이자 약점, 그건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야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내 남은 생명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꾸준한 현금 흐름을 벌 수 있는 시간,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 방법은 투자 밖에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적립식이냐 단타냐 스윙이냐, 결국 이건 그냥 방법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 겁니다. 호시탐탐, 만인의 비명 속에서 절망을 사냥하는 사자의 눈. 정리하자면요, 자신을 믿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이 타인의 조언을 믿을지 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는다는 말,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내 의지로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진짜 통제죠. 왜냐하면 애초에 인간의 의지로 무언가를 참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제가 하는 두 번째 투자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현금 쥐고 기다리는 거예요. 장이 오르면 적립식 계좌에서 수익 나니 좋고, 하락하면 현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좋죠. 이렇게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환경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가가 반드시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저 자신을 가두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지배당하기 전에 어떤 흐름에서도 제가 주도권을 잃지 않을 구조, 이걸 미리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은 시장을 봅시다. 요 며칠 분위기가 이상하죠. 뭔가 기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나요? 국내든 미국이든 이런 상황은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상황을 통제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저만의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놓습니다. 그 시나리오 중 하나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사실 종목 이야기를 할래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수를 시작한다는 말은 이미 해당 종목이 고점 대비 수십 %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괜히 제가 저 스스로를 떨어지는 칼날잡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넷플릭스, 절대로 종목 추천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매수한 이유를 들으면 따라 살래야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완전 사자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현재 넷플릭스를 1차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67달러에 1차 매수와 같은 비중으로 2차 매수, 51달러에 1차 매수 비중 2배로 3차 매수, 그리고 만약 32달러까지 내려오면 집 팔아서 매수. 참, 난 집이 없지. 요즘 점점 힘이 없어지는 모바를 팔아서라도 마지막 매수. 그리고 더 떨어지면 가는 길 혼자라서 외롭지는 않을 듯 하네요. 자, 그런데 저희 매수 근거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OTT 서비스 보는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 또는 메가 히트작이 어쩌고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럼 저는 왜 하필 저 가격에 매수할까요? 제가 보는 건 지표가 아닙니다. 그 지표 뒤에 숨은 사람들의 감정이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추세선이니 저항선이니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맞을 것이라고 혹은 맞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란 결국 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 기대와 희망이 무너질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변태 같죠? 그런데 그때야말로 시장 참여자가 가장 비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때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이성이 극대화되었을 때가 시세 차익을 거두기 가장 쉬운 순간이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데 그래서? 그냥 떨어질 때 매수한다. 그게 다 아님? 맞아요. 그게 답니다.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고작 그게 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꾸준히 수익을 내지는 못하죠. 그 차이는 뭘까요?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제 성향과 상황, 가진 자금, 급히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이런 고민을 매수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 전에 이미 계획하고 실행하죠. 그러니 반토막이 나든 반의 반토막이 나든 전혀 당황할 리가 없죠.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를 보고 실행하는 거니까요. 명경지수. 나를 다스려 고요해지면 비로소 보이는 진짜와 가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어지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보이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가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지, 모습은 안 보이지만 저는 어떨 것 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이 자식 이거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큰돈 벌어본 놈은 아니네, 이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일 때야말로 여러분이 이미 주식시장에서 자신을 아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제 영상은 완전한 주식 초심자가 보기엔 이해 안 되는 말투성이일 겁니다. 주식 기본 영어나 기법 같은 거 말 안 하고 자꾸 자신을 알아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매번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건대 제 영상을 챙겨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 경험이 있거나 크든 작든 자신만의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겠죠. 혹은 이미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공하신 분이 이 자식이 이거 조금 해봤다고 씨부리는 게 귀엽네 하고 봐주시는 분들이시거나요. 그럼 귀여우니 좋아요나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자, 요즘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리스크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냐 아래냐를 맞춰야만 수익을 얻는 싸움은 지금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할 수 없어요. 언젠가 분명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 시간과 정성을 만약 여기서 더 위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할지, 아래로 가면 어떻게 할지 계획해 보시는 걸로 방향을 바꾸길 추천드려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